저는 일단 그 조국 전 장관만큼 이렇게 논란을 많이 만든 정치인이 드물다고 할 만큼 사실 지난 2019년도부터 이 조국 사태로 촉발된 이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.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 당시 그 검사의 그 수사, 그것이 이제 무리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까지도 여전히 지금 정치 투쟁을 조국 전 장관이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들께서 이미 다 평가가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다시 또 2024년도 총선에 또 소환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과연 이 공인의 자세 또 내지는 전직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의 처신에 맞느냐, 이런 부분도 의문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심각한 것이,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와서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 가게 되면 이제 사실심은 끝났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굳이 논란만 만들고 의정 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 거의 명백한데, 이걸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민주당에 도움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한국 사회,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저는 뭐 개혁신당의 뭐 새로운 출발이라 뭐 기대감은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이제 통합을 했다, 이제 이런 취지의 설명이신데, 전 이번 결합을 보면서 사실은 민주당의 분당파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들어간 듯한 그런 구성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서,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양두구육, 이 양두구육을 또 한 번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, 또 하나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과 그 세력 싸움에서 졌을 때 젊은 당대표를 이용하고서 축출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의힘에서 보였거든요.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부호가 많이 붙는다라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불과 1, 2주 전일 겁니다. 아마 이낙연 대표 측에 대해서 윤핵관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상당히 결합이 어려울 걸로 봤는데, 이낙연 대표 측의 분들은 윤핵관스러운데 결합이 또 가능하다면은 왜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러면 왜 그 윤핵관들하고는 왜 타협을 못했는지, 왜 이질적인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는지, 또 이런 의문이 또 따라서 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개혁신당의 합당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전 더 좋다고 봅니다. 원래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높았더라면은 절대 합당 안 했을 겁니다. 근데 10%로 출발했다가 이제 3%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실론에 저는 타협을 했다라고 보거든요.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데, 이것이 통합이 돼서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가 상당히 의문이고,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소선거구제에서 삼지대가 힘을 못 받으면은 또다시 이게 떴다방으로 나중에 이제 총선 이후에 또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이렇게 됐을 때 또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절망감, 또 그런 실망감,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실지도 좀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양당이 이렇게 논쟁하는 수준을 보면 이거 국민들의 평균적 눈높이에는 너무 못 미치는, 정말 쓸모없는 이런 입씨름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우선은 운동권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다 묶어가지고 뭐 퇴출하라 이렇게 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. 그분들이 운동권의 경력을 갖고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3선, 4선, 5선, 다선원이 된 것인데, 그 의정 활동을 놓고 평가를 해서 민주당이 개혁과 쇄신을 하면 될 일인데,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런 빌미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. 그리고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비유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비유가 공감이 되거나 국민들이 아 그렇지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비유를 해야 그 비유가 성공한 건데, 이런 비유는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비유거든요. 그래서 그 표현법에 있어서도 매우 좀 표현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저는 여야가 정말 너무 상대방만 보고 정치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.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평가받고,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 한 번 더 잡고, 만약에 잘못했으면 교체되고, 이렇게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데, 너무 한동훈 위원장도 민주당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, 또 민주당도 너무 한동훈 위원장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니까 이러다가 서로 정들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좀 정치의 올바른 본질을 좀 찾아가는 그 노력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
사실 지금 양당에서 공천을 저는 그냥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뭐 평가할 가치도 없을 만큼 지금 뭐 저는 굉장히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김두수 단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양당에서 그래도 하위로 잘라낸 사람들이 그럼 개혁신당에 와서 받아가지고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맹점이 있는 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번 당과 2번 당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그 당에서조차도 컷오프가 되거나 잘려서 넘어온 사람들을 찍어준다? 이거 굉장히 유권자를 쉽게 보는 겁니다. 물론 찍을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니 1번 당, 2번 당이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 찍을 거야 라고 압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 압박에 넘어갈 만큼 그렇게 정치를 신뢰하고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은 뭐냐, 양당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그 영입해가지고 치르는 삼지대가 아니고요. 원래 본질적으로는 정말 정치를 바꿀 만한 역량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너무 이렇게 지금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그 좀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줄 수가 없다. 전 이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봅니다. 네.